일본의 히메지성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이 히메지성을 보셨다면 바로 옆에 있는 코쿄엔 꼭 오셔야 됩니다. 예, 마침 앞에서 기모노를 예쁘게 입은 여자분이 지나가시길래 그 정문과 함께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예쁜 초록초록 연두연두한 정원이 여러분을 반겨주실 겁니다. 저는 예, 정원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정원도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일단 히메지성과 이 코쿄엔 정원은 세트 티켓을 팔고 있으니까 세트 티켓이 1,050엔이었거든요. 따로 보시면 히메지성원이 1,000엔, 코쿄엔이 310엔, 330엔인가 지금은?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는 꼭 세트로 1,050엔에 저렴하게 티켓을 사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제가 온 날이 10월 8일이었는데 단풍은 들 생각도 안 하는 이 여름 같은 파릇파릇한 정원을 만났습니다. 이 히메지 성에 딸려 있는 정원은 정말 너무 예뻤는데요. 9개의 정원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의 사극과 대하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러보면서 아, 그렇겠다라는 거를 바로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예쁜 정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안에서는 일단 뭐 물 마시는 거 말고는 음식물이나 그런 다른 섭취는 안 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여기 다실이 있는데 다실 정원이 있는데 다실 정원은 지금 이제 리해비테이션을 위해서 클로즈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보지 못했고요. 그거 말고 다른 테마들의 아주 다양한 여러 군데의 정원을 구경을 했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이 예쁘고 차분한 정원 함께 구경하시면서 제가 이 정원을 구경하던 날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더라고요. 구독자분이시라고. 근데 이 구독자분께서 음 많이 인제 힘드시고 하신데 지금 이분은 제일 고민하시는 게 경제적인 문제시더라고요. 남편분께서 어 벌이가 없으셔 가지고 모아 놓은 돈이랑 본인의 버시는 돈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에게 경제적인 그런 재테크 팁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팁이 있으시면 그런 얘기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오늘 그럼 이 예쁜 정원과 함께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다른 싱글맘들한테도 종종 받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먹고 사는 게 제일 먼저 고민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저는 제가 모르는 건 얘기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아는 것만 얘기를 드리면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엄청난 구두쇠시거든요. 엄청난 짠돌이시고 구두쇠신데 저희 아버지가 재테크를 정말 잘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의 재테크는 다른 게 없고 정말 전략밖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뭐 하나가 더 있으셨다면 부동산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종종 해 주셨던 얘기가 저희가 아기 때 제가 아기 때죠. 저희 오빠랑 저랑은 5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아기 때 아빠가 경주에 집을 사셨었대요. 근데 어 대출금 왕창 끼고 사셨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본체에 살 만큼의 돈은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문간방에 당신이 사시면서 본체를 세를 주셨대요. 그러면은 월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월세 받는 거랑 저희 엄마 아빠가 부부 교사셨는데 당신들의 월급이랑 해 가지고 대출금 갚아 가시면서 먼저 그 집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문간방에 사시면서
그 본체에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월세를 사셨는데, 어느 더운 여름날 제가 이제 너무 덥고 뭐 여러 가지 짜증난 게 있었는지 잠을 못 자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대요. 그때가 이제 뭐 1살, 2살 그런 애기였으니까 아마 1살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아빠가 저를 좀 달래시려고, 저희 아빠 말씀에 의하면 저를 홀라당 벗겨서, 일단 더워서 얘가 그런 것 같아서, 더운 여름이었으니까 저를 홀라당 벗겨가지고 이제 마당이 그래도 선선하니까 마당으로 나가셔서 저를 계속 얼르시면서 제발 제발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하고 계신데, 안에서 이제 새들어 사시던 분이 택시 기사분이셨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은 일단 집에 있을 때는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엄청 아빠한테 화를 버럭 냈다는 겁니다. 애도 하나 못 보냐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게 너무 서러우셨대요. 그래도 내가 문간방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집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문간방에 살면서 저 세입자한테까지 내가 구박을 받는구나. 그랬던 옛날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참 여러 번 하셨어요, 저한테.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니네를 키웠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셨는데, 저한테는 아마 그게 그렇게 뭐 내가 문간방에 살더라도 일단 집은 사야 된다라는 걸로 박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결혼하고 전 남편이 그렇게 돈을 크게 벌게 됐을 때 모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집을 먼저 샀었거든요.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사람들은 뭐 영끌에서 사는 게 뭐 안 어떻다라고 그렇게 영끌에서 집을 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닐 때도,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영끌을 해서 집을 사셨다면 일단 좋은 점은 내가 절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절약하게 되고 정말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저축을 하게 되거든요. 안 좋은 점은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집이 있고 집이 있는데 그럼 너는 씀씀이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그런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옛날을 돌아보면서 참 힘들었던 게, 캐나다에 큰 집을 갖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정말 돈이 많다거나 남편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정말 아들 팬티까지 얻어다 입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밴쿠버에 오래 살기도 했지만 저는 진짜 이혼하기 전까지 밴쿠버에서 식당 가서 밥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밴쿠버의 식당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식당 가서 밥 먹을 돈이면 이 돈에 세금에 팁까지 생각을 하면 이걸로 재료 사서 집에 가서 밥 해 먹으면 며칠을 더 먹을 수 있는 이거를, 그 맛있는 거 먹겠다고 분위기 좋은 데 가겠다고 외식비를, 저는 정말 한국에서는 외식을 좋아했지만 밴쿠버에서는 저는 외식을 못 하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밴쿠버는 그만큼 비싼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뭐 시드머니를 모아서 이걸로 은퇴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계획을 짜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게 돼서 뒤돌아보면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보면, 저는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웬만큼의 시드머니가 모일 때까지는 아끼시라는 거예요. 절약을 하시고 아끼시고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요만큼 저축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굴려야지 더 키울까요? 근데 그 모은 금액이 뭐 몇 천이고 뭐 1억 정도고 이러시면, 저는 제일 좋은 첫 번째 당신의 투자는 저는 부동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이 이거를 투자를 해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살 집이요. 내가 살 집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살 집이, 저희 아버지의 첫 집이, 당신은 문간방에 살았지만 그래도 본체를 통해서 월세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였잖아요. 그런 부동산을 사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좋고요. 저는 밴쿠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밑에 지하에 살면서 위 본체를 세주고 살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주택을 사실 수 있으면 좋지만 한국은 대부분 그 아파트시니까 저는 내 형편이 쪼끔 빠듯해질 수 있을 만큼의 대출금을 껴안고 아파트 사시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를 사실 때도 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사실 때 내가 지금 살기에 좋고 편하게 그렇게 평수 넓혀서 가는 그런 아파트가 아닌 앞으로 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밴쿠버나 한국이나 그러니까 서울이나 밴쿠버나 마찬가지인 게 근데 서울하고 밴쿠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학군이 좋은 데인 겁니다. 학군이 좋은데 부자 동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부자 동네는 사실 학군이 좋으면 이게 무너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학군 별로 안 좋고 집값은 작지만 넓은 평수에서 내가 편하게 살 곳이냐 아니면 집은 좁지만 학군 좋고 그런 집값에 별 변동이 없을 그런 곳이냐 한다면 저는 사실 후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좁은 평수에서 나는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이러면 또 뭐 예 넓은 평수에서 사세요.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재테크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의 내가 불편하게 사는 거를 감수하고 미래에 안정적으로 사는 거를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길러진 사람이라 저희 아버지는 항상 오늘이 불편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빠른 은퇴를 해 버린 이유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충분한 시드머니를 모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 방식을 지금까지 유지해 버리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저거를 끝까지 유지해 버리면 끝까지 돈을 못 쓰는 사람이 되는구나.' 근데 저 연세에도 저렇게 돈을 못 쓰시고 저렇게 사시는 게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모였을 때 바로 은퇴를 선택을 하고 저는 인제 지금은 제가 쓰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혼을 선택했을 때도 사실 이렇게 아껴서 사는 생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할 때 제가 두려움이 덜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돈이 있든 없든 나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 돈이 없는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아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모이고 그 뒤로는 인제 이렇게 돈이 굴러가면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은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재테크 어떻게 하나요? 경제력 어떻게 쌓나요?"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일 먼저 일단 저축하시라고 예 수익에 정말 많이 적어도 50% 이상은 저축을 하시라고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저희 오빠인 김미 씨 PD도 늘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을 봤고 그렇게 살아오신 저희 아빠를 봤고 그래서 저희 오빠나 제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고 우리가 인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그게 정말 맞는 방법이었구나.'를 우리가 몸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는 진짜 예 제일 먼저 집 사시는 거. 무리해서 집을 사셨으면 정말 아껴서 그 집에 먼저 그 대출금을 다 갚아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절약해서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절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남하고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들이 하려고 저는 제가 인제 왜 그 학군 좋은 부자 동네에 살더라도 작은 아파트에서 학군 좋은 데 사시라 그러면
제가 강남 역삼동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애 반모임 나가면 엄마들끼리 비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진짜 작은 아파트 살았었거든요. 작은 아파트 살면서도 비교를 안 했어요. 왜냐면 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 나름의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잖아요. 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쓰는 돈에 그 돈이 가져다 줄 행복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닌 내 안정된 미래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 살면서 그런 옆집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분이라면 그런 동네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저는 사실 남들 쓸 만큼 다 쓰고도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고도 이만큼 돈을 모았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빼고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한 사람들이 남들 하는 것만큼 다 하고 그렇게 돈을 모았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방법은 정말 안 쓰고 모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쓰고 모으는 게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10년, 20년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드머니가 모입니다. 다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제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서 정말 수입의 50% 이상씩을 저축하시는 생활 습관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1, 2년 만에 되지 않을 거예요.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길게 보시고 하셔야 돼요. 짧게 단기간에 어떤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모일 때까지는 무조건 아끼는 생활 습관을 길러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에게도 남들 하는 거 다 해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이요.